안녕하세요. 부일강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주제, 바로 언제 사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의도 벌써 5강이 됐습니다. 1강에서는 수요 공급으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2강에서는 시드머니, 3강에서는 레버리지, 그리고 지난 4강에서는 어디서, 즉 입지 분석까지 마쳤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2, 3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보고 부동산 뉴스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되실 텐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10강 중에 5번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1강에서 4강은 이미 배운 내용이고요. 금색으로 강조된 5강이 오늘입니다. 4강까지는 좋은 부동산을 찾는 법이었다면 5강부터는 실전 진입의 기술로 들어갑니다. 6강에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비교하고 7강에서는 청약과 구축 매수를 다루기 전에 오늘 5강에서 시장 사이클을 읽는 눈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가도 못 맞추는데 타이밍은 의미 없다. 또 하나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살 것 같다. 둘 다 극단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흔한 오해를 보시면 100% 완벽한 타이밍은 불가능하다 라는 말은 맞습니다. 어느 시점이 정확히 바닥인지 정확히 꼭대기인지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른쪽의 현명한 접근처럼 사이클의 방향성과 현재 위치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항상 이렇게 비유합니다. 날씨 예보는 틀릴 수 있지만 우산을 챙길지 말지는 판단할 수 있다. 오늘 강의는 그 판단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회복, 상승, 과열, 침체 이 4단계를 반복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금리와 심리가 맞물려 이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한 사이클은 8년에서 12년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회복기인데요. 이 시기는 시장이 바닥을 찍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신호는 3가지예요. 전세가율이 오르고 미분양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바닥에서 살짝 올라옵니다. 이 시기에 매수하면 가장 유리한 가격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승기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청약 경쟁률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전세 살던 분들이 이제는 사야겠다며 매매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에 진입해도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과열기입니다. 분양가가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뉴스에서 집값 기사가 매일 나오죠. 이 시기는 사실 출구를 고민해야 할 단계입니다.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네 번째는 침체기인데요. 거래가 거의 없어지고 경매 물건이 늘어납니다. 역전세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하면서 다음 회복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간은 2년에서 4년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은 다시 회복기로 돌아갑니다. 역사적으로 이 반복은 어김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화면에 한국 부동산 40년 사이클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버블이 생겼죠. 1991년 분당 일산 1기 신도시로 과열이 왔다가 1998년 IMF 외환위기로 급격한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이후에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이 나올 만큼 다시 과열되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또 침체가 됐었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아무도 부동산이 관심 없었던 시기에 조용히 회복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들어간 분들이 2020년이나 21년 패닉 바잉 시대에 가장 큰 수익을 봤습니다. 2021년에 고점을 찍고 2022년에서 23년까지는 하락, 그리고
지금 2025년에서 2026년은 우리는 새로운 사이클의 초입에 있습니다.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사이클은 반복된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5가지 지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은 가격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전월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전세가율인데요.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전세가율입니다. 70% 이상이라면 매매 전환 수요가 늘어난다는 신호인데요. 이 숫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분양 물량인데요. 전국 미분양이 6만 호 이상이면 공급 과잉 위험군이고요. 반대로 미분양이 빠르게 소화가 되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신호입니다. 이것도 국토교통부 통계에서 매월 발표합니다. 네 번째는 기준금리입니다. 절대적인 금리 수준보다는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서게 되면 시중 자본이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허가 착공 물량인데요. 착공부터 입주까지는 평균 2.5년이 걸립니다. 지금 착공이 줄고 있다면 2, 3년 후에는 공급 부족이 예고된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를 분기마다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사이클을 상당히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0년에서 2021년 거래량이 폭증했고요. 이후에 2022년에 거래의 절벽, 그리고 2024년, 2025년에는 다시 거래량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죠.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22년에 거래가 급감한 후에 6개월에서 1년 뒤에 가격이 본격적으로 빠졌고요. 2024년에 서울 거래량이 반등하면서 가격 상승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량은 가격의 선행지표라는 증거입니다. 가격 지표만 보고 있으면 항상 한 발 늦습니다. 거래량부터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전세가율 공식은 간단합니다. 전세 시세 나누기 매매 시세 곱하기 100이죠. 50%에서 60% 구간은 위험 구간입니다. 매매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갭 투자도 위험합니다. 60%에서 70%는 관찰 구간입니다. 70% 이상이 되면 매매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전세로 살던 분들은 차라리 집을 사겠다고 나서게 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2025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약 55%에서 60% 수준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한 수치인데요. 아직 위험 구간은 아니지만 매수 구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하나가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 수도권은 상승기 진입 단계로 봅니다. 한국부동산원 2025년 9월 발표 기준으로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 고점 대비 99.9%의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2025년 7월에서 8월 서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사이클 전환이 확인이 됐고요. 2026년에서 2027년은 서울 입주 물량도 감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 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다만 DSR 3단계 대출 규제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광역시는 침체 후에 바닥 탐색 중입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지방아파트 가격은 주간 마이너스 0.01%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도 여전히 부담인데요.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0.8% 그리고 수도권은 2% 상승을 전망했고요. 2026년에 지방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회복 초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이 다른 사이클에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전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 3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완벽한 바닥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2022년에서 23년 최저점에 아무도 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함정입니다.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해결책은 바닥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미디어 타이밍을 추종하는 건데요. 언론이 지금 마지막 기회다 라고 외칠 때가 보통은 고점 근처입니다. 반대로 이러다 다 망한다 라는 공포 기사가 쏟아질 때에 바닥 근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를 역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마지막 함정은 단기 사이클을 과신하는 건데요. 올해 금리 인하하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단기 예측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금리 변화, 심리, 거래량, 그리고 가격 순서로 최소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응하게 됩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단위로 사이클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적응하면 될까요? 3단계 체크리스트입니다. 스텝 1은 거시 사이클을 확인하고 분기마다 하시면 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방향, 전국 거래량, 미분양 추이, 인허가 착공 물량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도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이코스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가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스텝은 지역 사이클 확인이고요. 이건 매월 하시면 됩니다. 관심 지역의 주간 아파트 변동률, 전세가율, 2년치 입주 물량 등을 체크해 보세요. 이것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지역별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텝은 개별 물건 타이밍이고 임장 후에 하시면 됩니다. 해당 단지의 최근 6개월 실거래가 추이,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 전세 매물 현황 등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직방 등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3단계를 순서대로 밟으시면 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타이밍 판단이 가능해지실 거예요. 5강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사이클은 회복, 상승, 과열, 침체의 4단계를 거친다. 둘째로 거래량, 전세가율, 미분양, 금리, 인허가의 5대 지표가 사이클을 알려준다. 세 번째는 2025년 기준 서울 수도권은 상승기 진입, 그리고 지방은 바닥 탐색 중이다. 네 번째는 완벽한 타이밍보다 사이클 방향성 파악과 분할 접근이 더 효과적이다. 이제 여러분은 부동산 뉴스를 볼 때 단순히 가격만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이클 어느 단계지? 라는 질문을 먼저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6강에서는 무엇을 살 것인가, 즉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가치를 비교 분석해 봅니다. 입지도 좋고 타이밍도 맞는데 아파트를 살지 빌라를 살지 오피스텔을 살지 각 상품의 수익성, 환금성, 정책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모르시는 분들께도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불강TV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